오히려 이 테슬라 말고는 다른 차량을 타기가 어렵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스티브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작년 9월 말에 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출고했고요. 현재까지 한 9,000km를 운영을 했습니다. 그동안 이제 부산, 그다음에 전주, 진주, 그리고 서울에서 계속 출퇴근을 이 차량을 하고 있고요. 6개월 동안 주말 포함해서 매일매일 이 차를 찾던 것 같습니다. 차량을 타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, 불편했던 것도 있고, 당연히 좋았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, 최근 들어 이제 테슬라 모델 3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, 그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생기면서 어떤 차량을 타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기존에는 BMW 320D 운행을 했었는데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은 됐지만 차선을 이제 보고 운행을 하거나 커브를 돌거나 이런 기능은 안 됐고, 다른 차량을 제가 반자율 주행을 이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완성도가 가장 높은 거는 바로 이 테슬라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저도 부산 여행이든 전주 여행이든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거의 100%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에서 고속도로까지 빠져나갈 때까지는 제가 직접 운행을 하지만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고, 그 후부터는 이제 핸들에다가 손만 얹고 전방 주시를 하면서 경고가 썼을 때 한 번씩 흔들어주면은 운행이 가능한 거죠.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는 좀 불안해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거 없이는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편리합니다. 그러니까 편리한 것 플러스 피로도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많거나 주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저는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이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테슬라로 바꾸는 분들 중에서 진짜 주행거리가 많거나 장거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차량으로 되게 많이 바꾸십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가 많은데 기준점을 어떤 걸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주행거리, 그 다음에 주행을 많이 하고 장거리가 많은 분들은 테슬라가 저는 진짜 가장 제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.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주를 내려오기 때문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운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. 사실 몸이 피곤할 때도 많지만 그때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으면서 제가 피로도 없이 운전을 장거리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,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 다음 차도 테슬라를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모델 Y를 산다든지 아니면 모델 S 플레드를 산다든지 그만큼 다른 모든 기능을 제쳐주고라도 이 오토파일럿 기능과 나중에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기능이 구독으로 나오면 저는 꼭 한번 이용을 해보겠지만 이제는 그거 없이는 운행을 하기가 힘든 그 정도로 유용한 장점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주행 거리입니다. 제가 부산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한 번에 가보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. 이게 정말 갈 수 있을지. 한 450에서 460km 정도의 주행 거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산까지 갈 때 방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고, 주행 거리가 원래는 한 450에서 한 500km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. 90에서 100km를 충전을 하면은. 근데 날씨가 이제 봄 아니면 가을 그리고 전비가 이제 정속 주행으로 가서 좋을 경우에는 500, 한 50km까지는 충분히 이 차로 갈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주를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부산 같은 경우도 여행 가는 거를 그래도 자주 가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직 주행거리가 짧잖아 라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장거리가 많고 주행을 많이 하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테슬라 말고는 다른 차량을 타기가 어렵지 않을까. 가다가 충전을 하는 거 괜찮아요. 근데 한번 충전하려면은 고속도로를 쉬던지 아니면은 슈퍼차저 같은 경우도 나가서 충전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. 당연히 운전을 길게 하다가 피곤하면 한 번씩 쉬는 것도 맞는데, 갈 수 있는데 쉬는 것과 못 가서 쉬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부산을 한 번에 주행을 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도 되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6개월 타면서 그게 처음이었습니다. 그렇게 한 번 운행을 한 게. 그래서 주행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에 말한 것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면
평소에 주행거리가 많거나 그 다음에 장거리가 많거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, 뭐 그런 분들에게는 테슬라가 되게 좋은 대안인 전기차가 될 것 같고 꼭 선택하셔야 되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 전기차가 나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먼저 보는 거는 주행거리입니다. 얼마큼을 갈 수 있는지. 물론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뭐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주를 가야 되고 뭐 여행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주행 거리가 길지 않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탈락인 거죠.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합격점이다, 100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테슬라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비용, 유지비 측면인데요. 일단은 취등록세가 14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. 누구나 알고 있는 혜택이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40만 원이 감면이 되고, 그 다음은 이 하이패스를 갈 때 50%가 이제 할인이 됩니다. 아마 뭐 올해 말인가 내년까지인가 이게 혜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장됐거든요. 근데 계속 좀 연장될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자동차세가 한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전기차기 때문에 뭐 CC 이런 게 없어서 세금이 꽤 적게 나오는 편이고, 기존의 BMW 320D 같은 경우는 5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제가 이 차를 바꾼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유지비였습니다. 그리고 기름값이나 그 다음에 충전비를 비교했을 때도 경유의 한 3분의 1 아니면은 반절 정도라고 이제 보이는데요. 슈퍼차저는 사실 조금 비싸서 한 50% 정도 저렴한 것 같고, 한국전력이나 환경부 충전기를 이용하면은 봄하고 가을에는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전하는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부산을 갈 때도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갔을 때 한 400km 이거를 충전하는데 한 16,000원, 17,000원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. 슈퍼차저로 충전을 할 때.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 큰 장점이 있는 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동일합니다. 그리고 엔진 오일을 갈 필요가 없다. 그리고 기타 뭐 부속이나 부품을 갈 게 거의 없습니다. 많이 없습니다. 전기차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그런 부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,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일반 뭐 경유나 휘발유보다는 관리하기가 더 편하다, 이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 경유차를 탔을 때는 뭐 엔진 오일을 5천에 가는지 만원에 가는지 뭐 이게 되게 중구난방이었어요. 뭐 서비스 센터는 10,000km마다 갈아도 된다. 근데 뭐 찾아보면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5,000km마다 하는 게 좋다.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거든요. 엔진 오일을 관리하면 비용이 들고 센터를 가야 되고, 사설에 맡기면 또 한 돈 10만 원 나가고, 어떤 엔진 오일을 써야 되는지도 종류도 많고 머리가 아프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모터로만 가는 전기차는 훨씬 깔끔하게 탈 수 있는 거죠. 뭐 주행하는 거에 있어서 뭐 부속품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이 너무 심플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를 사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저는 디자인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. 다른 뭐 타이칸도 너무 이쁘지만 테슬라 모델 3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. 생긴 것도 되게 심플하고,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프렁크랑 뒤에 있는 트렁크 공간이 꽤 넓어요. 트렁크는 밑에 열면은 또 숨겨진 공간이 더 있는데 저는 거기에 세차용품을 다 넣습니다. 그러면은 세차용품이 원래는 차지하는 공간이 꽤 컸는데 그걸 밑에 다 두니까 그만큼 또 공간이 확보가 되고, 그리고 프렁크에도 뭐 여러가지 물건들을 그 안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많은 거는 되게 큰 장점입니다. 뭐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뭐 아이 용품 같은 것도 실을 수 있고요. 네, 일단 이 정도가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따로 불편하게 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추천하지 않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전기차를 타면 안 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성향이거든요. 전기차 같은 경우도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불편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기차를 꼭 구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, 저는 그 중에서도 테슬라를 추천드리는 이유였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이런 분들은 꼭 테슬라를 타지 않아야 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